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에서 2021년 기간 동안 우수한 식량 안보 시스템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쌀을 자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쌀연구소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석회 사무총장은 자카르타로 찾아와 직접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대학연구소와 프로젝트를 추진한 주지사, 농무부에게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상을 받으며 쌀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며 통합된 작업, 협력 작업, 상호 협력 등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하였으며 2015년부터 정부가 농수로, 농수댐, 저수지, 관계망 등 농업부문 기반 시설을 적극 구축해온 결과라고도 말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29개의 대형댐이 완공되었으며 올해 9개의 댐이 추가로 완공될 예정이고 2024년까지 총 61개의 댐이 건설될 예정이며 댐 완공에 맞춰 4,500개의 농수로댐, 110만 개의 관계망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총 3,130만 톤이며 2020년과 2021년도 비슷한 총량을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4월 기준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은 총 1,020만 톤에 달합니다. 시상식에는 경제조정부 장관, 내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그 외에 지방정부 대표, 총장 대표, 전국농업협회 농부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효율성과 비즈니스 개발을 개선하기 위해선 각 기업의 디지털 혁신이 필수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장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케팅 지원, 디지털 결제 플랫폼 사용, 거래 및 재무 기록 디지털화 촉진, 시장 접근성 및 비즈니스 개발 교육, 제품 배송 및 유통의 촉진 등을 지원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이 채택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스타트업 슈퍼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플랫폼을 제작하였습니다.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았으며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의 63.7%인 3천만 개 기업이 가입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기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가입한 중소기업체는 29.8%에 이릅니다.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는 약 6천만 개로 기록되며 GDP 기여도는 60.51%에 달합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에도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22년 2분기의 경제성장률은 5.44%이며 이 중 중소기업들이 60% 이상 기여한 것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습니다. 이어 디지털화가 지속되면 세금 문제에서도 보다 조직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개선할 것이며 원자재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중소기업들은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쉽게 국내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중소기업 브랜딩도 강화하여 해외 브랜드와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차관보급 인사와 신수도청 관계자 등 6명은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관광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했습니다. 2016년 한라산에 조성된 치유의 숲은 174헥타르의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과 함나무, 편백나무 조림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양한 조류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이곳은 제주의 전통자연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으며 치유의 숲길은 15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며 생태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제주의 선진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동북 깔리만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신규 수도의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과 숲도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최근 제주도의 생태관광과 서울의 도시숲 조성 사례, 그리고 세종시의 행복도시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수도 이전과 관련 양국의 경제협력 교류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 오성희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과 만나 행복도시 지정 개발 역사와 도시 미래상 설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오 과장은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의 지나친 인구 밀도와 교통체증, 물 문제 등으로 새로운 수도를 울창한 밀림이 있는 동북 깔리만탄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2024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거대한 숲속의 신도시가 들어서는 만큼 생태관광 활성화 및 모범 사례 연구를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국가보조금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저가형 휘발유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내 여러 주유소에서 보조금 지원 저가 휘발유의 재고가 바닥났으며 이를 구할 수 있는 주유소에서는 이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휘발유는 옥탄가가 90인 저가형 휘발유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버르타미나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가형인데다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져 다른 국제 브랜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싼 가격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많이 사용되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정 압박 때문에 보조금 지원 휘발유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증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저가 휘발유 가격을 1리터에 7,650루피아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9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가격을 고정해 놓다 보니 보조금 예산이 빠르게 줄면서 책정된 예산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전체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502조 루피아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보조금 지급액이 600조 루피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수입의 약 25%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재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버르타미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료의 판매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스타게이저 모델은 인도네시아 국제 모토쇼의 모습을 보인 뒤 반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대 스타게이저는 다양한 기술이 탑재된 다목적 차량으로 그중 현대 블루링크와 현대 스마트센스 등이 있습니다. 현대 블루링크는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차량의 시동과 에어컨을 미리 가동할 수 있으며 음향 시스템, 지도 연동 그리고 디지털 키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센스는 6세대 그랜저에 최초 도입된 현대자동차의 지능형 안전기술 브랜드입니다.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첨단 기능들이 모여있는 옵션으로 운전자의 주행 안전과 편의를 돕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더욱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수평 미등 조명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차량 천장은 1열부터 3열까지 헤드룸으로 제작되어 훨씬 더 넓습니다. 특히 현대 스타게이저의 지상고는 195mm로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많은 도로를 통과할 때 더 안정적입니다. 또한 스타게이저는 에코, 컴포트, 스마트, 스포츠 등 4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좋은 옵션은 고급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틀을 깨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옵션을 이용할 수 있게 스타게이저를 기획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도긴다 골프장에서 통상금 75만 달러를 놓고 펼치는 시몬느 아시아 퍼시픽컵 여자 골프 대회가 18일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자 골프 발전을 위해 새롭게 창설된 국가대항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에서 22개 팀 44명이 출전해 각국의 명예를 걸고 우승 경쟁을 펼칩니다. 경기는 4일간 지속되며 개인전은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되고 3가국별 상위 선수 2명의 점수를 합산해 단체전 순위를 가립니다. 개인전에는 50만 달러, 단체전에는 25만 달러의 상금이 각각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세계 랭킹 8위 김효주와 메이저 대회에서 2차례 우승한 유소연을 비롯해 이보미, 황유민까지 4명이 출전합니다. 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와 2019년 AIG 여자 오픈 우승자 시부노 히나코, 교포 선수 노예림 등 우승 후보자들도 출전합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나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등 기존 투어의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AJLF 주관의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 시리즈 중 하나로 올해 창설된 대회입니다. AJLF 측은 이번 대회에 이어 12월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 오픈으로 올해 LAT 시리즈를 마치고 앞으로 일본, 태국, 필리핀 등 기존 대회들과 연계를 통해 LAT 시리즈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독특한 자연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관광객이 뽑은 최고의 독특한 자연 현상 3가지는 블루파이어, 핑크샌드 비치 그리고 삼색 호수입니다. 블루파이어는 자바섬 동쪽 끝자락에 붙어있는 유황가스를 뿜어내는 이덴 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블루파이어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와 아이슬란드 2곳에서만 볼 수 있는데 섭씨 3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와 접촉한 유황가스가 자연 연소되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블루파이어 현상은 해발 2443m 고지대에서 새벽 2시에서 5시에 볼 수 있습니다. 5시 이후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파랑불은 금세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블루파이어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보기 드문 자연현상이 있는데 전 세계 단 7개밖에 없는 핑크빛 해변입니다. 핑크빛 해변은 코모도 섬에 위치해 있으며 핑크 플로레스 비치 또는 핑크라고 한 바조 비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래사장과 달리 핑크빛 모래사장은 산호조각, 조개 껍질, 아주 작은 해양 부척수 동물의 탄산칼슘, 붉은 계열의 미생물의 혼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명소는 삼색호수로 누사뚱가라 동쪽의 끌리무트 산에 위치한 끌리무트 호수입니다. 해당 호수는 3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각 호수는 이름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의 호수를 의미하는 히우아타 북부, 악령의 호수를 의미하는 히우아타 볼로, 그리고 젊음의 호수를 의미하는 히우누아 무리구파이입니다. 이 호수들은 상황에 따라 녹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등으로 변경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에 사는 박테리아, 빛의 파장, 마그마 활동에 의한 가스 포화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